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가 박스오피스를 질주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제 첫날 35개국 탑10, 2개국 1위에 오른 동궁의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지난 18일 51만 1883명의 선택을 받으며 누적 173만 2394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휴인 지난 17일부터 1일 관객수 5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내 누적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확실시됩니다. 호프의 뒤를 이어 영화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가 9만 6106명의 선택을 받아 누적 28만 8740명을 기록하며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모아나입니다. 5만 5910명이 선택해 누적 72만 2010명이 됐습니다. 4위는 토이스토리5로 3만 7135명이 선택하며 누적 271만 5382명이 됐습니다. 5위는 눈동자로 2만 4834명이 선택해 누적 141만 1338명이 됐습니다. 한편 오늘 19일 오전 기준 실시간 예매율에선 호프가 37.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영화 호프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다는 나름의 자칭 영화평론가들이 마치 이 영화를 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 수많은 영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지만 이 영화의 인기를 잠재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평론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는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박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내 삶의 위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즐기기 위한 오락입니다. 갑자기 뜨내기 전문가들이 우후죽순 등장해 영화 드라마만 나오면 마치 실험실에 개구리를 해부하듯 영화 드라마의 배를 가르고 해체를 합니다. 단순하게 영화 드라마는 내가 봤을 때 재밌었다 없었다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재밌으면 2번, 3번 보면서 즐기면 되고 재미없으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화 드라마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잣대로 재미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다른 이들이 재미있게 봤다라는 말을 참지 못해서 그 영화 드라마를 즐겼다는 평가를 찾아다니며 악플과 혐오의 댓글을 답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역 배우를 중학교까지 해봐서 현장 경험이 많습니다. 하나의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정말 적게는 수백 명이, 많게는 단역 배우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밤을 새가며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 드라마를 그저 단 셋째 혀로 건전한 비평이 아닌 조롱과 혐오의 표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재미없다면 그 재미없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조롱과 혐오의 수단으로 즐긴다면 그것은 한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나 배재고의 일베 응원 논란이나 김 부장 원작 회사의 사장의 일베 논란이나 이 모든 혐오 정서의 뿌리에는 일베 문화가 뿌리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이런 조롱 섞인 썸네일로 영화를 조롱하는 영상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혐오가 놀이문화로 또 혐오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어제 동궁의 첫날 순위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낮게 나와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난하게 전세계 1위를 찍고 시작하지 않을까 예측했는데 제 예측이 무참히 빗나가고 고작 35개국 탑10, 한국과 태국 단 2나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 순위는 이 드라마가 17일 오후 5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정까지 총 7시간의 시청시간의 뷰로 순위가 정해졌고 상대적으로 다른 드라마들은 24시간 시청시간으로 뷰 순위에 합산된 것이라 첫날 순위는 불리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순위를 더 지켜봐야 이 드라마의 확실한 순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평점을 보면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 최초 7.9점에서 8.4점으로 많이 높아진 상태이고 이 드라마를 보는 전세계 연령층을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이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장르가 공포 장르이기 때문에 시청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IMDb 평점에서는 지난번 드라마 초기에는 평점이 7.2점이었지만 점차 시청자가 늘면서 7.7점으로 평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어떤 국가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선호하는지 국가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인도, 영국,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 독일 시청자들이 평점이 가장 낮은 7.2점을 주고 있고 미국이 평점 8.6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이터를 보면 내일 순위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순위에 올라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해 봅니다. 프랑스도 이 드라마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 리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기사에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리뷰 기사에 달린 댓글 2개만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작중에서 권력에 대한 탐욕이 때로는 인간을 영혼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늘 그렇듯 아주 훌륭했고 8부작으로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후속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방금 이 시리즈를 다 봤는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 공상과학, 판타지, 크리처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취향 저격이었어요. 심지어 완성도도 높고 스토리도 흥미진진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괴물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완전 입덕했어요. 다음은 이 드라마의 프랑스 K-드라마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8개 에피소드를 모두 몰아서 봤어요. 누가 가장 혐오스러운 캐릭터인지 궁금해졌고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찾았어요. 네, 바로 꺼목살이입니다. 꺼목살이 저 녀석은 분명히 음에너지 괴물과 싸울 거예요. 아마 시즌2를 계획 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구천의 배경, 그곳의 존재와 맺은 거래, 여전히 그 존재와 얽매여 있는 이유, 귀세계에서 며칠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등 미해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묶여있는 사실은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었어요. 너무 궁금하고 더 보고 싶었어요. 시즌2 제작을 진심으로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화 콘스탄틴처럼 비슷한 분위기를 주는 후속작은 제작되질 않길 바랍니다. 감독은 더 탐구할 부분이 많으며 결국 왕이 여전히 존재하니 두 번째 시즌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고 봐야겠네요. 조승화, 장영남은 정치적 측면을 단순한 궁정 음모를 훨씬 뛰어넘게 끌어올립니다. 왕과 왕대비 모두 자신을 악당으로 여기지 않으며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시각적으로 동궁은 정말 아름답다. 궁전 세트는 놀랍고 의상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풍부하며 생물 디자인은 한국 민속에서 많이 차용되었고 검술 장면은 인상적인 정밀함으로 안무되었다. 유령, 민속, 정치적 음모, 정교한 신화 이면에는 슬픔, 야망, 죄책감, 그리고 가족과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정당화하는 끔찍한 일들에 관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동궁은 분위기 있고 아름답게 제작된 초자연적 스릴러로 강력한 연기, 기억에 남는 공포 이미지, 그리고 매력적인 중심 미스터리로 한층 상승한다. 신화 캐릭터들에게 주는 자신감을 항상 균형 있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는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 오싹한 역사 환타지다. 동궁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음산한 전제 위에 세워졌으며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경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실현한다. 솔직히 이 드라마의 시각적 요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촬영 기법이 정말 미친듯이 훌륭해요. 분위기가 마치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미적 감각이 정말 놀라우며 멋진 컬러 그레이딩도 훌륭합니다. 다른 세계에서의 액션과 전투 장면은 정말 훌륭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려면 강력한 사운드 트랙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여기서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요. 최근에 본 K-드라마 중 최고의 영상을 자랑합니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와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냥 좀 더 나아가서 10편에서 12편 정도로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포 요소는 주로 VFX에 의존하며 기묘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긴 해도
잔인함, 잔혹함, 충격 효과 그리고 많은 유혈 장면이 꺼려진다면 낮에 꼭 시청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탄탄하고 직설적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복잡한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간이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정말 호감이 갔어요. 특히 여성 주인공이 얼마나 용감하고 유능한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도우려하지만 결국 골칫거리가 되고 여기서 그녀는 진정한 자산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소 장르를 선호하는 편과 상관없이 훌륭하고 경쾌한 감상 작품입니다. 배우들은 특히 남자 주인공이 뛰어난 연기를 펼쳤으며 그의 영적 장면과 연기는 완전히 초월적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확인해 보세요. 동국은 마치 기묘한 이야기와 스위트홈이 킹덤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전자의 으스스한 초자연적 미스터리와 괴물 공포, 후자의 몰입감 넘치는 궁전 드라마를 결합해 매우 독특하고 짜릿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전반부는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후반부는 드라마를 완벽하게 몰입감 넘치는 스릴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재미있게도 나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유령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권력과 왕자를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들, 특히 왕실 가족이었다. 드라마에서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점은 세계관 구축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거주하는 세계와 유령, 영혼,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귀의 영역으로 알려진 강력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평행 세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프랑스도 반응이 꽤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 드라마의 내일 프랑스 순위도 궁금해집니다. 위에서 보셨듯 이 드라마는 시청자가 늘수록 평점이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라 앞으로 순위도 계속 치고 올라갈 듯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